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5월이 다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6월입니다. 5월의 시장은 4월 초 급격하게 빠졌던 시장들이 많이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시장은 그야말로 애매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너무 많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고, 또 그동안에 보여주는 시장의 회복력들이 계속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이 아주 헷갈리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주식, 채권 외환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보고, 그리고 향후 어떤 전략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의 회복력을 보면은요, S&P를 보면 이번 주에 2% 올랐고요. 5월 달을 보면은 6%가 올랐는데, 월간으로 보면 23년 말 이후에 최고치로 오른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보면은 지금 2697이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5% 올랐고요. 그리고 금년에 이어 투 데이트로 12% 올랐는데, 이거는 S&P가 거의 지금 이어 투 데이트는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매크로 헤지 펀드들은 25년의 최악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사실 헤지 펀드들이 뭔가 고전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시장이 4월 달에 많이 움직이니까 4월의 변동성이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전략들을 썼는데 전부 다 손해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밸류 스탁으로 옮겨간다든가, 경기 방어주 뭐 디펜시브 스탁으로 옮겨간 거, 그다음에 베어리시 옵션 같은 거를 뭐 샀다든가, 픽스드 인감 헤이븐 쪽으로 해서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좀 움직였다든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베팅한 트레이딩들이 전부 좋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매크로 헤지 펀드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매크로 헤지 펀드들의 그 성과들인데, 이게 25년 초에 지금 보통 플러스들이 많이 나는데 크게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트레이드는 그야말로 지금 마이너스 8%, 10% 정도로 많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 경제가 망가질 것이다, 그렇게 베팅했던 것들은 다 손해를 받고 시장은 상당한 회복력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와 성장주를 보면은 디펜시브 스탁들이 마이너스가 훨씬 많이 났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회복력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는 뭐 매일 한마디씩 하니까 관세 온, 그 다음 날은 또 관세 오프, 또 관세 온 어게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정치적인 이벤트가 너무 많고요. 여기에 지금 아시아 국가들 무역 협상들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7월 달이 시한이니까 6월 달에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거기에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문제가 들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또 정치적인 이벤트이고, 그리고 또 미국 국채 관련된 수급 문제 해결책이 지금 뭔가 나오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뭔가 제대로 될 것이다, 뭔가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과연 그 해결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정치적이고요. 그리고 국내는 지금 대선이 다음 주에 바로 있는데 대선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죠. 결국은 정책 추진력이 좀 회복될 걸로 보아지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삼권 불균형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권이 전부 다 하나로 모여버리는 거죠. 그런 거에 관련된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그리고 국내가 거의 지금 성장률이 빵이잖아요. 그런데 대선 이후에 재정 정책, 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하고 엮이면서 과연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그야말로 한가하기 이를 데 없는 한국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의 속도는 어떻게 될 건지,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이벤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애매해졌는데요.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미국 주식은 최고점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S&P가 최고점이 6,147이었는데 종가로 이게 5,911이잖아요. 지금 그만 4%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국내 주식은 2,896이 최고점은 아니지만 그 작년의 최고점이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7%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나빴던 거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많이 쫓아왔거든요. 7%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고, 결국 이 정도 수준이면은 새 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이 될 것이다. 그런 게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을 보면은 지금 뭐 4.6%까지 갔었고 5% 6% 말은 많지만 어쨌든 4.4%까지나 하락해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선진국들이 약간 공조할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뭐 영국 이자율도 좀 많이 올라가고 일본도 많이 올라가고 독일도 조금,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기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공조해서 장기채를 좀 내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2년 말경인가요? 달러가 114까지 올라가고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할 때 그거를 돌아서게 한 최초의 사건이 영국의 국채 길트가 너무 나빠지면서 영국이 국제시장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각 국가들이 전부 공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돌아섰거든요. 그런 일이 또 혹시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도 좀 살아있고요. 그래서 미 채권이 너무너무 불안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고는 있고, 그러니까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또 국내 채권은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2.6, 2.5까지 내려갔는데 최근에는 2.8까지 다시 상승했는데, 최악의 경기 상황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의외의 움직임이다. 의외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애매해졌고요. 그리고 외환 쪽은 글로벌 달러는 뭐 어떻게 보면 셀 아메리카는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셀 아메리카가 끝나면은 미국 금리가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금리가 하락이 되면 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달러원도 애매합니다. 미 무역 협상에서 워낙 강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게 글로벌 달러하고 연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게 있어서 원화가 좀 강세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펀더멘탈이 너무 나쁘거든요. 경기도 나쁘고 그 다음에 외화 유출 문제도 해결된 게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달러원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야말로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사실 이 전략이 제일 많이 벌었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르게 했던 헤지펀드들이 오히려 올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가져가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주식, 채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롱이고 채권도 롱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해외 채권 주식 많이 사니까 결국 달러원도 롱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베어 베팅을 해보는 거죠. 지금 너무 고점이고, 미국 채권에도 뭐 의심이 가고, 뭐 요즘 뭐 그런 위기론 같은 거를 사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을 믿어보고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 회복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베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 다 스퀘어 시켜버리고요. 올 스퀘어 시켜버리고, 그리고 확 뭔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면 그때 바이온 딥스 하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쭉 한번 내려가면 기다렸다 그때 사고, 한국 주식 내려갈 때 사고, 미국 채권 폭락할 때,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때를 기다려서 그때 사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원달러도 많이 내려가면 그때 산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브룸버그 보니까 slow is smooth and smooth is fast 이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원래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미국 군대에서 나온 말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하되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면
빠르게 완수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할 때도 전체적으로 헷갈릴 때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천천히 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더 빠르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는 올해 괜찮습니다. 올해 한 40% 조금 넘게 수익 나고 있는데요. 제가 1년에 50% 정도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벌써 지금 상반기에 잘하면 50%를 다 달성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전체적으로 에코티, FX, 본드에서 다 플러스 났거든요.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작전을 한 거죠. Do nothing. 그냥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주식은 결국 오르지 않겠어? 채권도 괜찮지 않을까? 달러는 롱 가야지. 펀더멘탈이 나쁜데. 이런 전략이 좀 통한 거고요.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주식, 채권, 본드 쪽에서 다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나스닥에서 지금 한 11.4% 정도 이익이 나 있고요. 그리고 S&P에서도 이제 거의 본전 수준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달러원인데요. 제가 금년에 달러원에서 거의 27%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달러원은 전체적으로 롱을 간 게 아니라 롱 갔다 숏 갔다 롱 갔다 숏 갔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slow is smooth and smooth is fast.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찍어서 서두르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단타로 한 건데 그런데 그쪽에서 성과가 좋고요. 그리고 제가 게시물에 남겨드렸지만 5월 27일 화요일 날 20계약 1365원에 샀는데 사실 사자마자 1360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1360원에는 사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한 5원 정도 일찍 산 건데 사자마자 60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기다렸으면 60원에 살 수 있었던 건데 정확하게 못했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한 선물 기준으로 한 81원, 현물 기준으로 한 83원까지 올라 있어서 제가 금년에 수익이 한 40% 난 거에는 사실 원달러가 많이 도와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권 쪽은 원화본드 쪽은 그야말로 의외로 별로 안 오르고 있는데요. 결국은 경기가 나쁜데 원화 채권 이자율이 오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채권 쪽은 진짜 불안한데 일단 브레이크 이븐 정도까지 와 있고 4.4% 지금 와 있는데 글쎄요 불안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두 번째는 할 생각이 별로 없고요. 1번 아니면 3번인데,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주식 롱, 채권 롱, 달러원 롱, 이거를 그냥 쭉 들고 갈까? 아니면은 과감하게 생각을 해서 다 스퀘어를 시켜놓고, 그리고 시장이 약간 무너진다 그럴까?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좀 드러나면은 그때 다시 사볼까? 지금 둘 중에 하나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날씨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